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명품 유튜브 방송을 위해 뚜벅뚜벅 무소의 꿀처럼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조회도 많이 해주시고. 자, 우리 이 홍 기자님도 뭐 통계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데이터 전문가. 네. 자,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계 조작이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곳곳에서 조작이 이루어졌다. 수사를 의뢰해야 되겠다. 아니, 먼저 이게 통계 조작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는데 뭐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벌어졌던 겁니까? 그게 전반적인 그 세부적인 내용이 완벽하게 지금 다 밝혀지진 않았죠. 예. 이번에 감사원 발표가 아마 중간 발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보다 정확한 거는 뭐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게 밝혀질 내용이니까.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몇 명이죠. 뭐 한 20몇 명 정도 예. 되고 뭐 이 수사 의뢰를 관여자입니다. 관련자들 뭐 피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조작이 됐다 뭐 이것까지는 지금 확실하게 이제 다 확인된 건 아닌데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 보면 큰 틀에서 별로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죠. 사실 그 우리가 체감하는 것만큼의 집값 상승이 아니었다라고 자꾸 예. 이제 통계적으로 발표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많이 올리니까 사실 그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돼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임금이 오르죠. 오르니까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서 이제 그 사람들이 소비를 또 늘려서 성장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네. 기본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의 그 최저임금을 올리려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이나 뭐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취업자를 늘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취업해 있는 분들의 임금을 올리려다 보면은 많은 인원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신규 채용이 힘들어지는 거죠. 신규 채용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네.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실업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면 하위 계층,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이 격차가 커지고 있다. 더 커지겠네요. 네, 커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통계에서 그렇게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를 보고 뭐 청와대나 뭐 이쪽에서는 야, 데이터 좀 갖고 와봐. 그래서 어떻게 좀 분석 방법을 좀 바꿔봐. 예. 라고 해서 뭐 홍정표 경제수석이 뭐 그 당시 강신욱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불러다가 뭐 새벽 3시까지 뭐 이 통계를 서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뭐 그랬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이제 강신욱 박사가 통계청장이 됐죠. 예. 나중에. 근데 그럴 때 보면은 뭐 이거를 뭐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뭐 이 통계의 베이스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비고용자가 아니라 그 고용된 사람을 중심으로 뭐 한다든지, 뭐 이제 또 가중치를 또 달래준다든지, 네. 뭐 이제 그런 방식을 자꾸 썼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여하튼간에 뭐 마사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저는 마사지인지 조작인지 뭔지는 네. 나중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거는 사실은 이 통계의 목적에 따라서 이런 식의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예. 또 저런 식의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갔을 때는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기존의 방식이 안 좋으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쓰자. 근데 새로운 방식이 조작이냐 마사지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80몇인데 30몇으로 고쳤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범법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어떤 이 통계의 기준점을 바꾼다든지 가중치를 바꾼다든지 하는 거는 뭐 통계 분석의 방식의 하나를 채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를 이제 과감하게 조작했다, 왜곡했다 말하기는 좀 네.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쭉 추세적으로 이어져 오던 방식을 바꿨다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쭉 그 방식으로 했더니 이거 소득 격차가 커졌다. 예. 가구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뭐 이거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 네. 그래서 소득 수도 성장이 지금 그 피고용인한테는 괜찮은 정책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좀 우리가 보완해 나가겠다. 네. 라는 식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 기자님 얼마 전에 어떤 한 보고서를 가지고 나와서 이래서 뭐도 좋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뭐도 좋았고 말 그대로 이제 태평성대로 들리던데 근데 이렇게 통계가 뭐 좀 마사지가 돼 있고 그 통계 기준으로 해서 뭐가 좋았고 그런 건 사실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게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 당시에도 지금 되돌아보면 부동산은 대폭망을 했었죠. 그리고 그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여튼 경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때도.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체감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그 문재인 정부 시작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예. 체감하는 것만큼의 그 가격 상승의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사실은 지지율이 좋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쳐줬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결과론적으로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통계 결과를 여하튼 마사지가 됐든 통계 방식을 바꾸었든 좋은 통계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밑받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들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근데 예. 또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빨리 폐기를 하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보완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을 만약에 했다. 그 통계를 그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통계가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심하게 보면 조작된 통계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예. 정도니까 그 통계 그러지 말고 그 이전의 기존 방식대로의 그 부정적인 통계를 그대로 믿고 만약에 그 소득주도 성장의 이 정책을 궤도를 수정을 했으면 예.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그 민주당 정부가 5년 만에 좌초했을까? 오히려 이젠 눈 가리고 아웅했던 것이 예. 통계 지표 등에서 그게 오히려 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은 5년 동안 괜찮았지만 네.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사실 5년 만에 단임 정부는 우리가 그 직선제 이후엔 처음이잖아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여론조사만큼은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명품 유튜브 방송 여론고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영림, 배종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